네, 천일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장 상황이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음스를 우크라이나가 결국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데 썼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군요, 전 기자. 네, 우크라이나가 이 에이테크음스를 사용할 거다 예상이 됐는데 예상대로 실전에 활용을 했습니다. 에이테크음스 발사 영상이라면서 이 추정되는 영상이 한 친우크라이나 채널에 올라왔는데요. 좀 보시죠. 지금 저 굉음을 내면서 사실 날아가거든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하늘로 치솟는 저게 에이테크음스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테크음스 6발을 발사했다. 그리고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이 6발 중에 5발을 격추했고 나머지 1발에도 손상을 입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측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성공적인 공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공습은 성패를 떠나서 의미가 있는 게 미국이 이틀 전에 우크라이나의 본토 타격을 승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이걸로 공격을 시작했다. 이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면은 에이테크음스의 이 공격이 이 러시아 본토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디를 좀 겨냥해서 공격이 이루어진 겁니까? 브리안스크주인데요. 원래는 쿠르스크주로 예상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브리안스크 카라체프시에 뭐가 있냐면 북한산 포탄이랑 대공미사일이 있는 무기고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기고를 겨냥한 공습을 한 거예요. 원래 쿠르스크주에 그 북한군이 배치된 곳, 거기를 공습할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사실 이번 공습 브리안스크에서 단 한 차례 좀 제한된 형식으로 좀 이뤄져서 이번 공습은 러시아 반응을 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격이 이루어지면은 뭐 푸틴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드디어 핵카드를 좀 꺼냈습니다. 핵 교리를 수정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를 핵 공격 대상에 한마디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원래는 핵 보유국을 대상으로만 핵 공격을 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핵 교리를 개정을 해서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 보유국에 대해서도 핵 보유국과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를 한다. 그러니까 비핵 보유국이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또 원래는 적의 재래식 무기 공격이 러시아의 존립을 위협할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좀 확장해서 존립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 그럴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조치는 사실 미국이 그 에이테크음스 본토 공격을 가능하게 한 데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렇게 수정함으로써 핵 사용의 문턱을 좀 낮췄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충분히 본인들이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와 동시에 그 근거를 좀 마련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핵 사용의 문턱을 낮췄다. 그러면은 실제로 푸틴이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거죠? 사실 이틀 전만 해도 전문가들한테 이 부분을 물어보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류가 좀 달라졌는지 전문가에게 추가로 좀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한 50%가 넘는 것 같아요. 핵쉘터를 공영 언론 이런 데서 막 보여주더라고요. 나토 회원국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도 있어요. 왜냐면 나토 회원국들은 대부분이 영국, 프랑스 빼고는 핵이 없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갑자기 핵교리 수정한 걸 보면 추후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피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늘어나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 1월 말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기 전에 만약에 쿠르스크를 점령하는데 실패한다, 러시아가. 그러면 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핵 공격 위협이 높아졌다라는 건데 그 근거로는 핵 교리를 수정한 것뿐 아니라 러시아가 핵 쉘터, 그러니까 핵을 쐈을 때 몸을 숨길 수 있는 핵 방공호를 대량 생산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이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핵 쉘터까지 좀 등장을 했다는 건 실제 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메드베데스 부의장은 에이테크음스를 이용한 공격에 대해서 제3차 세계대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러시아는 그곳이 어디에 있든 우크라이나와 나토 주요 시설에 대량 살상 무기로 보복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는 제3차 세계대전에 이를 거라고 위협을 한 겁니다. 나토까지 언급한 거 보면 우크라이나에만 경고한 게 아니죠. 특히 핵교리 개정으로요. 프랑스도 참전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유럽국에 대한 핵 위협 수위를 높인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번 사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에이테크음스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면서 이렇게 전쟁 상황이 격화되고 있는 건데 근데 좀 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은 이번에
대인지뢰까지 좀 제공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퇴임 예. 2달을 앞두고 있다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에이테크음스 허용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인지뢰까지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에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를 했는데요. 이 정책까지 뒤집은 겁니다. 이 속내를 좀 보면 정말 이 전쟁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이 우려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영상이 하나 공개된 게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여군인데 이 처음 투입된 전투에서 러시아 미사일을 격추했다. 이게 무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18일이죠. 우크라이나 서부 공군사령부 소속의 이 여군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하던 러시아 크루즈 미사일을 격추한 겁니다. 자, 영상을 보면요. 발사 후에 자리에 앉아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명중을 바랬겠죠. 이 영상에는 나타샤 때려버려라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그래요? 예. 곧이어 멀리서 큰 폭발 소리가 들리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미사일 격추 성공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니 그럴만도 했겠죠. 이 여군은 나탈리아 흐라바르추크입니다. 군에 자원하기 전에 이 유치원 교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언론은요, 첫 전투, 첫 발사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 이유를 5개월 이상 수백 번에 걸쳐 고대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여군이 들어올린 미사일 발사기 무게만 무려 18kg에 이릅니다. 격추 이후에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기쁘다. 부두에는 나 말고도 여러 세 이제 여군이 있는데 우리는 공습에서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파병된 북한군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이 북한군의 상당한 움직임에 특이점이 있다고요. 네, 이 정보위에서는 이제 예. 국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비공개 안보 현안을 보고했는데요. 이 러시아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해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요? 예. 국정원은요, 또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 물자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 동향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되어서 전술 및 또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군수 물자들을 추가적으로 지원 수출하고 있는 동향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포탄 미사일에 이어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 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북한이 그럼 러시아에 북한군 파병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군수물자를 보낸 것까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간으로 그제죠. 이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회의에서 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성인 남성 중지 손가락만한 이 흰색 문체를 들어 보였죠. 이 북한 탄도미사일 KN-23의 실제 부품이라고요. 그래요?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그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이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이 증거를 앞선 그 영상에서 보여준 건데 네.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현재 이란과 북한과 같은 이 불량 국가들과 손을 잡고 있다. 반발하는군요. 네, 예. 그렇죠. 이 새로운 축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해 세계 질서를 악화시키겠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정규군 개입은 새로운 차원의 전쟁 확대와 이 전 세계전 확산을 의미한다면서 이 북한은 미사일에 500kg의 폭발물을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예. 예, 오늘 국정원도요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군수물자를 추가로 이 수출한 동향도 포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실 이 부분에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과 러시아가 상당히 밀착을 가속하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에도 특이점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정보위에서 나온 예. 얘기만 놓고 보면 그렇죠. 이제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잖아요. 그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걸 두고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다. 단순히 의존용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러시아 측에서 최초에는 난색을 표명하던 푸틴과의 면담을
11월 4일 날 성사시켜냈는데 이것은 체류 일정을 하루 이틀 더 연장해 가면서까지 푸틴을 만나고자 했던 북한의 노력이 돋보였고 최선희 푸틴 대통령 면담 시에는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단순히 의전용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제시되었고요. 특히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지도 않느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되었습니다. 네, 이 국정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달 초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제 푸틴 대통령을 면담한 게 이 흔들림 없는 러시아와 북한 관계를 과시할 목적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에도 러시아를 방문했었죠. 이 자리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올해 6월이죠. 이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답방해서 북러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점점 더 두터워지고 있는 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이 행보를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북러 관계가 밀착화될수록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